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금일 2021년 5월 21일입니다.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. 장이 시작되었습니다. 자, AB 프로바이오가 재배수가에서 두 호가 위까지만 떨어지고 반등이 좀 나와버렸습니다. 자, 요거는 시가gen 매매 대응을 좀 한 건데요. 아쉽게 좀 체결이 안 됐습니다. 조금 더 떨어질 만도 했는데 기회를 주질 않네요. 체결이 됐다면은 현재 9%까지 반등이 나왔으니까 한 6, 7% 반등이 나왔죠. 자, 아쉽지만은 뭐 어쩔 수 없고요. 요거는 매수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.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.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. 자, 네이버를 매도를 좀 걸어봤고요. 네이버는 제가 여기 121선 닿는 자리에서 종가로 좀 매수를 했던 종목이에요. 자, 여기 이제 121선 첫 자리 매매를 하기도 한 거고, 지지저항으로 따졌을 때 여기 이제 돌파된 고점 자리죠. 자, 그 자리 이제 닿기 전에 121선 기준으로 1차 매수를 했었던 거고, 여기서 이제 한 깊게 10% 정도 더 빠졌다면 2차 매수를 하려고 보고 있던 종목인데, 1차 매수만 되고 반등을 좀 줬습니다. 자, 오늘은 시장이 아침에는 좀 좋았다가 오후장에 다시 다 급락을 하면서 정말 한마디로 좀 짜증나는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는 선방하고 있죠. 시장 대비. 그래서 수익권에 있을 때 좀 매도를 하고 수익을 챙기려고 매도를 좀 걸어봤습니다.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자, 네이버 매도가 됐고요. 시장은 안 좋았지만 그래도 네이버는 시장 대비 선방을 하면서 수익으로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. 자,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또 다음 주 시장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조금 불확실성이 있기도 하고 여기 이제 무너진 저점 라인을 거의 다 왔잖아요. 뭐 이런 자리까지는 터치를 했기 때문에 저는 한 요런 데까지 좀 기대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 정도도 사실 시장 대비 좀 성공을 했다라고 봅니다. 네이버 매매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장이 마감됐습니다. 저는 오늘 두 종목 좀 대응을 해봤는데요. 한 종목은 오늘 매수를 한 게 아니고 지난주인가요? 지지난주 정도에 매수를 해서 오늘 이제 매도를 하고 수익을 좀 챙겼던 종목이고요. AB 프로바이오 같은 경우는 매매 대응을 했지만 체결이 안 돼서 수익을 내지를 못했습니다. 오늘은 결과적으로는 매매한 종목이 없다라고 좀 보면 돼요. 오늘 시장도 정말 좀 안 좋은 시장이었죠. 자, AB 프로바이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AB 프로바이오는 일봉상 여기 이제 지지저항 라인을 만들었던 이 자리를 갭으로 오늘 뚫고서 시작을 했잖아요. 그래서 시가gen 매매 대응을 좀 했던 거고요. AB 프로바이오는 최근에 백신 관련해서 이슈가 좀 있었던 종목이고 좀 강하게 움직였었습니다. 자, 오늘 갭으로 저항 자리를 좀 돌파를 하면서 이런 자리였죠. 자, 그 자리를 제가 이제 매수대기를 좀 해놨는데 한호가 위에다 매수대기를 해놨어요. 그런데 제 매수가를 주질 않고 장중에 두 호가 아래까지만 떨어지고 도호가 위에서 이제 반등이 나왔죠. 그래서 체결이 됐다면 꽤 이제 수익이 좀 잘 났을 종목이거든요. 거의 8% 가까이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아쉬웠습니다. 충분히 저는 떨어지고 나서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짧게 좀 떨어지고 반등을 주는 바람에 체결이 안 됐습니다. 자, 여기서는 뭐 체결이 됐었을 수 있겠죠. 그랬다면은 이렇게 또 뭐 수익 구간이 발생을 했었을 거예요. 자, 요 구간도 대략 한 2.96%니까 뭐 수익을 챙겼을 수도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
이렇게 반등이 나온 다음에 떨어지는 거는 저는 항상 이제 말씀드리지만 매매하지 않습니다. 아쉽게 AB 프로 바이오는 이렇게 해서 좀 수익을 내질 못했어요. 오전부터 좀 빠르게 체결이 됐다면 수익을 낼 수 있었을 종목인데 오후장에는 뭐 시장이 원치 안 좋았기 때문에 이 종목도 깊게 좀 하락을 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. 자, 이렇게 이제 AB 프로 바이오는 마쳤고요. 자, 네이버 좀 매매를 했죠. 자, 네이버는 오늘 매매한 종목이 아니고요. 제가 장중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날 좀 종가에 매수를 했던 종목이에요. 자, 이날이니까 지난주 수요일이네요. 자, 오늘이 딱 6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뭐 한 일주일 정도 보유를 했고요. 추가 하락이 있었다면 추가 매수를 하려고 했던 종목인데 정확하게 여기 이제 저항을 받던 자리를 돌파한 이후에 돌파 이후 딱 그 자리를 지지를 해주고 반등이 잘 나왔습니다. 자, 오늘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이 플랫폼 비즈니스 관련한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종목들 또 게임주 일부 종목들이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죠. 자, 이런 종목들에도 살짝 좀 매기가 들어오는 모습을 오늘 좀 볼 수 있었는데요. 자동차 관련한 종목들도 그동안 굉장히 좀 소외되면서 힘든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 인터넷 비즈니스 관련한 종목들과 또 자동차 관련한 종목들의 매기가 들어오면서 시장 대비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. 그래서 이런 자리 이제 무너졌던 자리잖아요. 자, 이런 자리를 조금 더 강하게 저는 반등을 노려봤지만 뭐 거기까지는 왔기 때문에 뭐 시장 대비 조금 시장이 너무 안 좋은 모습도 있었고 해서 수익을 챙기고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. 이렇게 오늘 두 종목 좀 대응을 해서 한 종목은 체결이 안 돼서 매매가 안 됐고요. 한 종목은 지난주에 매수해서 오늘 매도를 했기 때문에 오늘 실질적으로는 이제 매매한 종목이 없습니다. 장중에도 제가 이렇게 좀 좋아하는 패턴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강한 종목들의 출현이 없었기 때문에 일부 뭐 디지털 화폐 관련한 종목들이 장 후반부에 조금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돌파가 나오는 모습이라든가 어떤 움직임들이 그렇게 마음에 드는 모습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매매는 하진 않았고요. 자, 이렇게 이제 두 종목 좀 매매 마치고 마무리가 됐고요. 바로 좀 특징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시너지 이노베이션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. 자, 그나마 오늘 이 종목이 장중에 가장 좀 강하고 빠르게 상한가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종목인데요. 이 종목도 뭐 그렇게 강력한 재료는 아닌 것 같았는데 좀 움직이는 모습은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. 자, 분봉상의 움직임을 좀 보면 장중에 한 차례 좀 상승 주고 좀 횡보를 하다가 갑자기 좀 급등이 나왔어요. 자, 이때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이슈가 좀 있었죠. 자,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이 미생물 배양 배지를 납품한다라는 이슈가 좀 있었어요. 자, 미생물 배양 제지가 뭐 배지가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납품을 한다라는 이슈이기 때문에 좀 시장 참여자들이 반응을 했던 것 같고요. 뭐 그렇게 강력한 재료는 아닌 것 같긴 한데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는 근데 움직임은 굉장히 강력하게 나왔고 상승이 나오면서 상한가에 바로 좀 직행을 했습니다. 장 후반부에 살짝 이제 상한가를 좀 푸는 모습이긴 했지만 결국엔 다시 상한가에 잘 말았고요. 또 상한가 잔량도 굉장히 많이 쌓더라고요. 그래서 좀 강한 상한가의 굳힘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일봉상의 위치는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. 뭐 이런 자리 돌파를 하는 상한가봉도 아니고 이런 자리에 이제 매물대도 강력하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일봉상의 위치상으로는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다음 주 움직임 좀 살펴보면 좋을 종목으로 보입니다. 자, 두 번째 종목으로 KCS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디지털 화폐가 이 가상화폐 급락으로 인해서 좀 부각이 되는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가상화폐는 이 실체가 없는 화폐이지만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이제 인증을 해준다 그럴까요? 예, 정부에서 인정을 해주는 그런 화폐, 대체 화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좀 부각이 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관련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. 자, KCS가 오늘 상한가에 좀 들어갔고요. 분봉상의 움직임은 좀 오후장에 급하게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라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. 자, 일봉상의 모습은 이런 고점 자리를 완벽하게 돌파를 하진 못했고요. 또 이런 꼬리 매물대도 좀 남아있는 모습이라 다음 주에 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가 중요합니다. 거래대금도 좀 약하고요.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아쉬운 모습이고 자, KCT가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요. 자, KCT는 이런 매물대들을 다 돌파를 했죠. 이런 자리들을 다 돌파를 하는 모습이라 나쁘지는 않습니다만
이제 가격상으로 굉장히 높은 구간으로 진입이 됐죠. 파동상으로도 3파동 구간이 다 나오는 자리고요. 자, 거래대금은 이 종목이 가장 많이 터졌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은 나쁘진 않습니다. 그런데 상한가에 오히려 이 종목이 대장주로 좀 들어갔다면 차라리 좀 좋았지 않았을까? 예,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. 자, 분봉상의 움직임도 이 종목이 오히려 났어요. 이 종목 제가 사실 보고 있었는데, 자, 요런 자리 돌파 나올 때도 조금 애매하게 돌파가 나왔죠. 이 봉에서. 그리고 요 꼬리 자리 돌파할 때도 요 봉이 이제 이 꼬리까지 강력하게 돌파를 했다면 요 꼬리까지 여기서 좀 양봉으로 뽑아줬다면 제가 조정 구간에서 조금 뭐 비중을 줄여서라도 매매를 좀 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조차도 좀 돌파가 애매했어요. 그래서 아 이거 돌파가 좀 약하다. 예, 어떤 테마가 만들어지면서 이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모습에 비해서 그렇게 강한 모습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매를 하진 않았습니다. 그랬더니 스물스물 좀 올라가긴 하더라고요. 이런 식으로 뭐 여기서라도 조금 매매를 했다면 뭐 수익을 냈을 수 있을 종목이긴 했지만 역시나 이제 분봉상의 움직임이 이렇게 좀 이쁘게 좋게 만들어지는 종목들이 상승도 이쁘게 잘 나온다라는 걸 또 알 수 있었던 종목이었던 것 같고요. 그렇지만 이제 상한가에 굳히진 못했고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상으로 좀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이 종목 좀 다음 주에 움직임을 지켜보되 좀 조심해서 혹시라도 대응을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. 자, 이렇게 KCS하고 KCT 좀 말씀을 드렸고요. 자, PM 풍년 좀 보도록 할게요. 자, PM풍년이 최근에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고요. 이 종목도 오늘 시가겐 매매 좀 보고 있었던 종목이에요. 그런데 시가겐 매매를 제가 ABL 바이오, AB 프로바이오죠. AB 프로바이오를 대응을 했던 이유는 이 종목은 이제 여기 저항 라인 좀 붙일 때 거래가 좀 터지면서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서 좀 진폭을 만들었던 부분, 이런 부분이 조금은 아쉬웠던 모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쪽으로 빼는 게 아니고 위쪽에서 이렇게 붙였다가 갭이 뜨는 게 좋거든요. 그리고 AB 프로 같은 경우도 사실 그렇게 좋은 제가 좋아하는 일봉상의 모습을 만들고 상승이 나온 종목은 아니에요. 이 종목도 어제 거래가 터졌잖아요. 이게 거래가 좀 안 터진 상태에서 이렇게 붙였다가 갭이 뜨는 게 좋거든요. 이런 내용에 대한 거를 영상으로 또 공유한 내용의 영상들이 꽤 있습니다. 이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어쨌든 PM풍년은 시가gen 매매를 보고는 있었지만 대응은 하진 않았고요. 어차피 대응했다 하더라도 이 종목도 이제 체결이 되진 않았을 것 같고요. 자, 분봉상 오늘 이제 움직임도 뭐 나쁘지는 않게 움직였던 종목이에요. 갭을 띄운 이후에 살짝 빠졌다가 시가 자리를 돌파한 이후에 그 이후로 쭉 상승을 하면서 상한가에 잘 굳혔습니다. 자, 이 종목은 이 전 경제부총리죠. 예. 대권 도전한다라는 이슈,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이 대권 관련해서 이슈가 좀 나오면서 관련한 종목으로 분류가 되면서 좀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. 당사자는 뭐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뭐 구설수에 오르니까 관련한 종목으로 또 이제 매기가 몰리면서 상한가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가격상으로 엄청나게 높은 구간입니다. 1,000원대에 있던 종목이 지금 11,000원대니까 10배 올랐죠. 자, 이런 구간에서 사실 매매 대응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뭐 대권, 대선 관련한 테마주 중에서 뭐 대장주급도 아닌데 이제 좀 새로운 이 이슈라 그래야 될까요? 재료라 그래야 될까요? 그런 측면에서 좀 상한가에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. 자, 이렇게 오늘 특징주는 마치도록 하고요. 자,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시장은 어제까지 아주 그래도 양호한 모습으로 잘 마감이 됐었어요. 그런데 오늘 장 초반에는 좋았습니다. 장 초반에는 좋았는데 장 후반부에 정말 좀 시쳇말로 짜증나는 시장이 만들어지더라고요. 물론 그런 이유가 오늘도 이제 외국인의 수급에 의해서 전적으로 이런 시장이 만들어졌다라는 게 조금 화도 나고 좀 짜증도 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생각들이 좀 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뭐 시장은 굉장히 좀 안 좋게 마감이 됐습니다. 그렇지만 5일선을 완전히 훼손한 건 아니고 아직까지도 반등을 강하게 해준다면 좋은 모양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기술적 차트의 모습은 아직까지는 좀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자,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별로 좋지 않죠. 자, 코스닥 시장도 오늘 이제 종가 저가의 음봉 캔들 윗꼬리 달린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. 이제 이런 부분은 굉장히 단기적으로는 안 좋은 모양이죠. 캔들상으로는 진짜 안 좋은 모양인데
마찬가지로 이제 쌍바닥을 완전히 뭐 훼손하는 건 아니고 5일선을 살짝 이탈을 했지만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좋은 모습으로 마감이 된다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좋은 쌍바닥 위 패턴이 만들어지고 5일선이 꺾이지 않은 상태에서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은 만들어질 수 있다.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린 거지만 자, 오늘 수급적인 측면을 보자면 외국인이 또 매도로 이제 전환이 됐습니다. 장중에는 장 초반에 외국인이 매수세로 딱 들어왔거든요. 코스피 시장에서. 그래서 오늘은 좀 좋은 모습이 만들어지겠구나라고 내심 기대를 좀 했습니다. 자, 오늘 장중 추이를 좀 보자면 기관이 아침서부터 이제 매수를 강력하게 좀 했고요. 외국인도 살짝 공방을 벌이다가 매수세로 전환이 되면서 시장이 장 초반에는 좋은 모습이 만들어졌죠. 그래서 오늘 저는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지겠구나 진짜 기대를 좀 했는데 장 후반부에 이제 양매도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외국인이 이제 매도 수급으로 전환이 돼 버렸죠. 자,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고요. 자, 이렇게 되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또 매도 수급으로 외국인의 이제 수급이 잡히면서 시장이 안 좋은 모습을 좀 만들어 줬다. 그리고 그동안 또 연기금의 어떤 매수 수급으로의 전환으로 인해서 좀 반전을 꾀할 수 있는 모습이 만들어지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틀 동안 연기금에서도 이제 매도 수급에 동참을 하면서 시장을 조금 안 좋게 만드는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양매도로 전환이 되면서 코스닥 시장 모습도 좀 안 좋아졌죠. 자, 역시나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계속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시장에 들어오질 않다 보니까 시장이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될 타이밍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지 않는 부분, 그래서 종목들의 움직임도 좋지 않게 만들어지는 부분, 이런 모습들로 정말 힘들고 좀 짜증도 나고 하는 그런 시장이 계속 연이어서 만들어지는 부분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자, 오늘 환율적인 부분에서 이제 환율이 개파락으로 시작을 하면서 이제 외국인의 매수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. 잘 만들어졌어요. 1120원대로 이제 하락을 하면서 우려스러웠던 이제 고점 돌파를 했더니 양봉을 다 훼손을 했기 때문에 환율은 조금 안정적으로 돌아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다면은 어떤 분위기만 좀 만들어진다면, 어떤 뭐 좀 모멘텀만 좀 만들어진다면,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저는 좀 어떤 촉매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했었어요. 그런데 아직 이제 정상회담이 개최는 안 됐지만 시장의 종목들이 그런 기대감으로 좀 테마가 만들어지고 강한 종목들의 출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만 그 생각을 완전히 오늘 그냥 묵살을 해버리는 이 외국인의 매도 수급으로 인해서 시장이 또 안 좋은 모습으로 좀 마감이 되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. 뭐 시장에 어떤 악재가 있는 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적으로 이 외국인의 매도 수급으로 인해서 시장 분위기가 계속 안 좋거든요. 그런 하나의 이유 때문으로 이렇게 시장이 계속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게 정말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자,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. 어제 이 주요 미국 경제 지표들이 좀 잘 발표가 됐죠. 그중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연중 최저치로 갱신이 됐기 때문에 아주 좋은 모습으로 발표가 됐고요. 또 경기 선행 지수도 증가세로 발표가 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아주 좋게 만들어주는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.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나스닥도 굉장히 급등을 했고요. 또 다우와 S&P 500 지수도 양봉으로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만들어줬습니다.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도 내심 굉장히 기대를 했었죠. 그런데 여지없이 그 기대를 갖다가 좀 무너뜨리는 그런 시장이 좀 만들어진 게 좀 안타깝고요. 결과적으로는 또 다음 주를 기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번 주 말에 진행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또 어떤 내용들이 어떤 결과로 발표가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다음 주에 또 그런 이슈로 또 관련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. 좋은 움직임이 만들어졌을 때 시장에 기대치가 생기고 또 그런 기대치에 의해서 종목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만들어진다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외국인의 매수 수급이 좀 들어온다면 시장이 좀 강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좀 기대를 해보고요. 그동안 답답했던 시장의 모습을 좀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결과의 모습이 만들어지길 좀 기대를 해봅니다.
자,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주말간 에너지 충전 꽉꽉 하시고요.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JJ 리더였습니다.